안녕하세요. 컴퓨터맨 최승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세대 컴퓨터 속담을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을 난다고 했었죠. 요즘은 청계천에서 컴퓨터가 난다고 합니다. 자, 원수는 어디서 만났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었죠. 하지만 요즘 원수는 채팅방에서 만난다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컴퓨터 상가 개 3년이면은 펜티엄쯤은 쉽게 조립할 수 있대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가 보죠? 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악법도 법이다. 가만 있어봐. 악법도 법이면은 XT도 컴퓨터인가? 그럼요, XT도 컴퓨터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컴퓨터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난 계속 백업을 받겠다. 어느 컴퓨터 광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맨이 한마디 해야겠죠? 나는 컴퓨터를 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렛츠고 PC 강연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IBM 초창기에 나왔던 그 구닥다리 XT도 컴퓨터다. 강연이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실력이 안 늘어 이러시면서 컴퓨터 탓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서 컴퓨터맨 우리 최승태 씨가 얘기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걱정이에요. 이 렛츠고 PC가 끝나갈 무렵에 저와 또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 컴퓨터 도사는 아니어도 컴퓨터 매니아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문과 먼저 함께 하시죠. 스텝 바이 스텝. 네, 문상준 씨 날이 갈수록 멋쟁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넥타이가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넥타이를 맨 문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나이 갈수록 제가 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인기 관리를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자, 오늘은 그 인기 여세를 몰아서 예. 어떤 내용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윈도우 95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윈도우 95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전원 켜고 시작 버튼 누르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95를 그냥 정상적으로 뭐 켜진다면야 네. 뭐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윈도우 95가 속색이고 잘 안 켜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임은 윈도우 95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임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윈도우 3.1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도스로 부팅을 해서 윈도우 3.1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윈도우 95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 이 게임은 윈도우 95 환경 외에서는 하지 마시오. 예, 예. 절실히 와닿습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게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문이 또 불여일견 시작하는 방법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보십시오. 자, 다시 시작하려면 시스템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시스템 종료에서 재시작을 선택을 해서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예. 까매졌어요. 예. 다운된 것 같은데. 다운된 게 아니고요. 지금 컴퓨터가 켜지는 중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먼저 드리죠. 자, 컴퓨터 키보드에서 F8 키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시고 누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제가 요이 땅을 하면 바로 여기서 F8 키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켜지면서 바로 F8 키를 예, 누르면 예, 지금 위에서 내용이 스타팅 윈도우 95라고 나올 때 F8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 스타터 메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게 바로 이 메뉴들의 내용입니다. 메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예, 이게 또 어떤 건지 몰라서 또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말, 말 그대로 평범하게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대로 부팅을 하려면 이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노말로,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로기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옆에 무슨 화일명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가 어느 날 윈도우 95가 실행이 되다가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거나 실행이 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거나 네. 그럴 때 이걸 선택을 하시면 윈도우 95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제대로 불려졌고 어떠한 것은 에러가 나는지를 저 bootLog.txt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럼 나중에 저 파일만 불러보면 어디서 에러가 났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이프 모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하게 시작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컴퓨터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주인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주인님, 이렇게 자꾸 투정을 부리면서 안 된다 그럴 때 예. 세이프 모드로 실행을 하면 컴퓨터가 윈도우 95가 에러가 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한 분위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예. 대신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 그건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고 윈도우 95만 딱 실행을 하거든요. 예. 그 밑에 보면 스텝 바이 스텝 컨퍼메이션이라고 돼 있죠. 예, 저희 코너 이름이랑 아주 똑같은데요. 네. 이거를 선택하시면 한마디로 예, 컴피그 시스나 오토 EXE 배치나 그다음에 윈도우 95 드라이버들이 하나씩 실행되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한테. 주인님 이거 실행하시겠습니까? 예스. 이거 하시겠습니까? 예스. 이거 하시겠습니까? 노. 이렇게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맨드 프롬프트 온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윈도우 95로 실행은 분명히 되긴 되는데 윈도우 95 그 윈도우가 나오는 그 그림 화면이 아니라 마치 옛날 도스처럼 도스 프롬프트로 실행이 되는 화면입니다. 대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코맨드 프롬프트 온리는 윈도우 95 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도스, MS 도스 6점 몇 이런 버전이 아니죠. 아.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세이프 모드 코맨드 프롬프트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아까 그 3번에 있었던 세이프 모드랑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대신 이것도 역시 윈도우 화면으로 시작되지 않고 바로 도스 프롬프트, 안전 모드이면서 도스 프롬프트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류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특별한 것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말,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쓸 때 네. 노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에러가 나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보고 싶을 때 예. 그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이프 모드는 안전하게 컴퓨터를 켜야 될 때 예. 그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노말로 선택을 해서 한번 직접 실행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평소에 실행하던 것과 똑같은 화면으로 이제 실행이 예.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 강현희 씨가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 아까 7번인가요? 예, 예. 그거 도스 환경에서 윈도우 95 환경에서 도스를 사용할 때 그렇죠. 그걸 사용할 때 그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전 도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예, 그게- 강현희 씨가 이제 뭐 완전 컴맹을 다 탈출을 하신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7번하고 뭐가 틀린 건지. 예전 도스, 한마디로 MS 도스 6점 몇 버전, 5점 몇 버전. 예. 윈도우 95를 사용을 하시기 이전에 설치했던 도스로 컴퓨터를 켜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떤 버전으로 컴퓨터 켜질 거에 대한 내용이 msdos.sys라는 파일이 있는데 일단 네. 그 파일을 불러내기 위해서 탐색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가 실행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msdos.sys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 파일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파일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 리드 온리가 돼 있거든요. 아. 시스템이거든요. 예. 히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예. 속성 바꾸는 법은 예전 소프트 스페셜에서 그렇죠. 어트리뷰트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예.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msdos.sys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예. 가장 아래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예.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보면 속성이라고 그래서 아래에 몇 가지 속성들이 켜져 있죠. 예. 여기서 읽기 전용을 끄겠습니다. 숨김을 끄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적용을 시키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 예, 좀 전에 그 속성을 끄지 않으면 저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저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니까 윈도우 95에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려면 어떤 걸 실행을 했었죠? 저희가 강윤희 씨 기억하십니까? 에디트는 도스였고요. 예, 그리고 윈도우 95에서는 메모장, 맞아 메모장. 노트패드였습니다. 예, 예. 노트패드를 실행을 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트패드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불러올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자, 지금은 텍스트 파일만 나와 있으니까 모든 파일을 다 보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msdos.sys라는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벌써 그럼 메모장에 어려운 내용이 벌써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아, 또 머리가 아프실 텐데 네.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옵션에 보시면 부트 멀티 이퀄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이 0이 뭐냐면 멀티 부팅을 하지 않겠다. 예전 도스로 부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컴퓨터에선 0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1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1을 적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옵션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로고 이퀄 1이라고 되는 옵션 예. 있죠. 이 옵션은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이게 1이 아니라 0, 예. 아니오로 되어 있으면 예. 윈고가 시작될 때 로고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늘 위에 윈도우가 날아가는 화면은 앞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트 멀티 이퀄 1이라고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잘 보셔야 됩니다. MS-DOS.sys의 속성을 우리가 바꿔줬거든요. 네. 속성을 이대로 놔두면 예, 제대로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아, 다시 바꿔줘야 오른쪽 버튼 되겠군요. 누르고 등록 정보를 실행하시고 자 그리고 원래 속성이 리턴. 읽기 전용 네. 숨김이 있었죠. 네. 다시 네. 체크하시고 네. 적용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 버전 도스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메뉴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도스 모드로 시작되는 게 어떤 것인지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려면 역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시스템 종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재시작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예스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예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다시 종료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F8키 위에 그렇죠. 손을 지그시 올려놓는다. 그렇죠. F8 키 위에 손을 지그시 올려놓고 네. 그 스타팅 MS-DOS라는 글자가 나올 때, 예. 스타팅 윈도우 95 예, 글자가 나올 그렇죠. 때 눌러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자 누르십시오. 네.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아까 없었던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노말 그대로고 로그이드 그대로고 세이프 모드 그대로인데 아까는 분명히 이게 없었습니다. 그죠? 예전 버전 도스로 실행을 하겠다는 명령이 없었는데 아까 MS-DOS.sys에서 부트 멀티 이퀄 1이라고 수정을 해서 이제 이 메뉴가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요 밑에 세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윈도우 95 마우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메뉴로 시작이 되겠고요. 이 밑에 세 개는 도스 모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코맨드 프롬프트 온리는 윈도우 95 도스죠. 자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95 도스로 실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실행이 돼서 도스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아까 그 7번째 예전 버전 도스에서 선택하면 당연히 이제 예전 버전 도스로 실행이 됐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여기서 DIR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DIR 보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보시기 편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auto.exe 배치라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auto.exe c.dos라는 파일이 있고 예. auto.exe c.w40이라는 파일이 있고 config.win이라는 파일이 있고 config.dos라는 파일이 있고 config.sys라는 파일이 있고 아주 비슷한 이름인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죠. 네. 왜 그렇게 많냐면요. 예, 실행될 때 필요한 것은 config.sys 그리고 auto.exe.batch 그것만 필요합니다. 대신 도스일 때는 도스로 부팅할 때는 config.dos가 이름이 바뀌고 윈도우일 때는 config.win이 config.sys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자, 유념하셔야 될 게 그거였습니다. config.sys와 auto.exe.batch 파일명들. 예, 윈도우 버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config.win. 그다음에 도스에 사용하는 건 config.dos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역시 이제 도스와 예전 도스 버전하고 윈도우 그렇죠. 사용 같이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그렇죠. 점들입니다. 자 어떠세요?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이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이렇게 힘겹고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벌써 반이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렛츠고 PC 늘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 컴퓨터 매니아가 어느새 되 계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눈 크게 뜨시고요. 그리고 메모 준비하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꼭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VGA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GA 카드라는 것은 자, 컴퓨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모니터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자, 프린터로 나갈 때는 프린터 카드가, 모니터로 나갈 때는 VGA 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흑백 카드라고 해서 MGA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MGA 카드는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카드고, 자, CGA 카드로 넘어가서 그리고 또 EGA 카드, 그리고 VGA 카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흑백에서는 40칼람, 80칼람 이렇게 나타내고 VGA 카드급에서는 132칼람, 그 이상의 칼라,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까지 모두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색상수도 무척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바로 배사 방식의 그래픽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 화면은 PCI 방식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자, i4 방식의 그래픽 카드라고 옛날에 나왔습니다. 286과 386 기종에서 많이 사용했던 카드인데 크기는 요 배사 카드의 요만큼 위쪽 부분의 크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롯도 요 부분까지만 사용하는 VGA 카드였습니다. 해상도, 즉 색깔을 나타내는 데 있어 약간의 색상수가 떨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사 제품 그리고 PCI 제품이 나오면서 해상도는 아주 높은 해상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해상도는 640 곱하기 480 주사선 안에서 16가지 색깔부터 67,000 칼라 이상까지 나타내는 제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제품이 PCI 방식의 VGA입니다. 자, 다음은 MPEG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EG 카드란 요즘 비디오 CD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 비디오 CD라고 하십니까? 그 비디오 CD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카드가 바로 MPEG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TV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TV 카드는 말 그대로 TV를 컴퓨터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3D VGA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 즉 3차원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인데 안경을 끼고 3차원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카드들 MPEG, TV, 그리고 3D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합 카드입니다. 요즘은 이런 통합 카드가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GA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역시 강연입니다. 이제 하드웨어 조금씩 알아가시죠? 그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는 어떠세요? 벌써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뭐 한눈에 쫙 보이시겠네요. 자, 소프트웨어 명품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 함께하세요. 소프트 스페셜. 자, 오늘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군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은 매체 재생기 M플레이어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플레이어 매체 재생기, 플레이어 재생. 예,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거 아주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뭐 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재생하느냐, 예. 그게 중요한데요. 예. 재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소리나 이런 작은 목소리나 뭐 물소리나 이런 소리를 녹음한 파일과 그다음에 음악 파일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자세한 거는 지난번 우리 페인트 브러쉬 할 때도 그림 파일 설명할 때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매체 재생기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예.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웨이브, 미디 뭐 이런 파일들은 확장자입니다. 역시. 네. 자, 웨이브, WAV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는 소리 파일,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나 물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MID, RMI는 음악 파일, 미디 파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 파일이고요. 그리고 확장자가 AVI로 되어 있으면 동화상 파일, 한마디로 움직이는 그림, 사진
음원이 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화상 중에 MPG라는 파일이 또 있거든요. 네. 대신 MPG는 바로 매체 재생기에서 실행할 수는 없고 특별한 드라이버를 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설치를 하면 매체 재생기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볼까요, 직접? 예. 백문이 또 불여일견. 불여일견이고 또 귀도 오늘은 잘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죠? 진짜. 소리가 많이 나니까요. 네. 귀도 잘 열어두고 보십시오. 자, 컴퓨터 화면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멀티미디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에 가면은 매체 재생기가 나오죠. 네. 매체 재생기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선택을 하면 자, 매체 재생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불러올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열기로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화면에 뭐 경고 메시지 꿈의 소리, 뭐 그다음에 경고 메시지 전자음, 그다음에 뭐 산속 마왕의 궁전에서 이런 음악 파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연의 소리를 한번 불러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열기를 딱 불러왔더니 자, 밑에 버튼들이 이제 켜졌습니다. 네. 이제 누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플레이 버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카세트, 우리 오디오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카세트나 오디오에서 많이 보셨죠?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소리 나죠? 돼지 소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냥 웨이브라고 돼 있는 소리였고요. 네. 이번에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소리라고 돼 있는 거 말고 이제는 MID라고 돼 있는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네, 미디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이제 플레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죠. 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음악 파일들을 매체 재생기에서 직접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시간 관계상 노래는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네. 제가 다른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하니까 음악이 끊기죠. 자, 열기를 다시 실행을 해서 자, 또 실행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동화상 파일 있다고 하셨죠? 동화상 파일을 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AVI. AVI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VI는 제가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윈도우즈 경로로 오셔서 자, 여기서 비행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해상도가 256 칼라 이상으로 쓰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걸 동화상 누르시면 파일이면 자, 동화상 예. 이게 지금 보면 비행기 그림이 하나가 있죠. 예. 자, 그럼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예. 비행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와, 움직이는데 예, 올라갔다가 그렇습니다. 내려갔다가 마구 날아가고 있고. 그쵸. 날아가는 겁니까? 예, 착륙을 하는 거였습니다. 달려가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화상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죠. 예. 실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웨이브, 미디, 미디, 그다음에 동화상 파일 네. 세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매체 재생기 화면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재생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일 가운데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었죠. 네. 이 친구를 마우스로 잡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면 비행기가 조금씩 다시 뒤로 올라가죠. 예. 예. 그리고 다시 또 움직이면 이륙을 했다가 다시 예. 착륙을 하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위치에 해당되는 그림 그리고 음악이면 그 해당되는 위치의 음악 바로 그 위치에 정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음악도 이런 기능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매체 재생기에 또 재미난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한글 문서에서 매체 재생기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방법 등 재미있는 기능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중요한 점 세 가지는 뭐였죠? 무엇을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리 파일. 소리 파일, 웨이브 파일, 그리고 네. 또 하나 미디 파일, 미디 음악 파일, 파일, 음악 파일,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동화상 파일, 동화상 파일, AVI 파일. 이 세 개를 미디어 플레이, 매체 재생기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어떠세요? 컴퓨터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좀 지루해지실 때 이 매체 재생기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음악도 좀 듣고 또 그림도 보고 그러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몽키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베껴도 작동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던데요. 아마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라. 이런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컴쇼맨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보시죠. 컴쇼맨의 팁.
마우스가 선보인 지 언 10년. 하지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너무나도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무심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걸까요? 거의 습관처럼 돼버렸는데요. 사실 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은 약방의 감초처럼 의외로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눌러만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기능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축 메뉴가 나올 겁니다.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모든 화면의 구성 요소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옵션 설정 내지는 아주 편리하고 유익한 메뉴들이 나올 겁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요, 눌러보세요. 단축 메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옵션 설정요,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눌러도 역시 손가락만 부러질 뿐 아무 일이 안 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빛을 보게 해주자고요. 네, 컴퓨터를 잘하는 지름길은요, 이 바로 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렛츠고 PC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은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주세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사가지고 본체 스위치를 켰죠. 근데 모니터에 아무런 글씨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컴맹입니까? 분명히 본체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근데 모니터에 안 떠오르는 건 이건 분명히 이상이 있다. 그렇다고 제가 모니터를 때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전압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 싶어서 제가 5만 킬로와트를 갖다가 딱 꼽았습니다. 그러자 펑 터졌죠. 그리고 제 방 전부 다 불탔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옆집 여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 내려앉은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합선돼가지고 온 동네 정전된 거, 그게 정말 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 이제는 압니다. 이 전원 스위치는 본체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어서 이걸 따로따로 켜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을.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뭐냐? 모니터 스위치를 안 켜고 그냥 본체 스위치만 켰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니터는 아무런 글씨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 이번에 컴퓨터 한 대만 더 사주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한 대만 더 사줘. 안녕하세요. 렛츠고 PC 강연입니다. 저도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이라고 해봤자 불과 몇 달 전인데 왕초보 시절에요. 컴퓨터 본체 전원만 딱 키면은 다 되는 줄 알고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화면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헉, 컴퓨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윈도우 9호가 지금 손에 잡히고 있는 이 마당에 다들 아실 겁니다. 컴퓨터는 본체 전원 따로 켜고 모니터 전원 따로 켜고 그리고 프린터 전원 따로 켜고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저희 아주 풍성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단 랩킨 두르시고요. 메인 디쉬부터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네, 뷔페도 그렇고요.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지 그 상 잘 차렸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메인 요리인 스텝 바이 스텝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문상준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상준입니다. 메인 요리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나온 주방장 문상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값 비싸서 못 드셨던 요리, 어려워서 못 해봤던 기능, 드디어 윈도우 95의 제어판을 배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예. 그럼 냅킨만 두르고 이렇게 나이프하고 포크 준비할까나요? 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맛있게 다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시식을 해보죠. 시식을 하겠습니다. 네. 시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제어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제어판. 윈도우 95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세심하고 꼼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마우스를 왼손잡이 마우스를 쓸 것인지 오른손 마우스를 잡이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화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골치 아픈 얘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렛츠고 PC가 벌써 20회가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있죠? 예,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자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제어판은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자 여기 나오죠. 제어판이라고 여기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 내용들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제어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설정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한국어로 돼 있네요.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써야 되겠죠. 국가는 한국어로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숫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숫자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바꾸실 것도 없을 겁니다. 통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간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보고 제가 한번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전, 오후 표시를 오전, 오후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이런 표시를 쓸 때도 있죠. 이른, 늦은. 예. 요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우리말로. 완전 순우리말로 이른 하고 늦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날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도 보고 지금 원래는 저희가 서기를 쓰죠. 네. 서기 1997년인데 저희는 단군의 후손이니까 한번 단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색기를 실행을 하셔서 자 여기 오른쪽에 파일 내용들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자, 자세히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네. 자, 저 파일들의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기 와. 4329년.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죠. 예. 그리고 뒤에 아마 시간도 똑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럼 하나가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어판에서. 시간. 이제 글꼴. 네. 여기서의 글꼴은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화면에 보이는 저 글꼴을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 글꼴은 여기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글꼴은 윈도우 95에서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글꼴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추가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꼴은 윈도우에서 사용될 글꼴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또 있죠? 날짜하고 시간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자 오른쪽에 시계가 나오고 왼쪽에 달력이 나오죠. 지금 날짜를 이렇게 맞추고 시간을 맞추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맞추시려면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서 자 3월이면 3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을 하면 그 날짜가 선택이 됩니다. 역시 날짜를 바꾸시고 나면 적용을 선택을 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직접 바꾸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3개가 끝났습니다. 네. 자, 4개 필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아이콘을 잘 보시면 휠체어에 사람이 타고 있는 듯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한마디로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고정키가 되겠습니다. 시프트하고 뭘 누르고 컨트롤하고 뭘 누를 때 동시에 눌러야 되니까 항상 손이 2개가 필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손만 쓰겠다 할 때는 고정키 사용을 체크를 해두시면 시프트 누르고 손을 떼셔도 시프트가 누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계속 살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누르면 시프트 키가 다시 이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고요. 그리고 필터 키는 키보드 입력을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마 당장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 전환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캡슐락, 뉴메리컬 락, 스크롤 락이라는 키가 아마 여러분 키보드에 아마 있을 텐데요. 그 키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보드 다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날 때 화면에 이렇게 별표가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은 아.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지금 에러가 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표시는 프로그램의 말소리와 소리 제목을 직접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표시를 보시면 고대비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말이 어렵습니다. 고대비가 무엇인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직접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작업을 움직이더니 보십시오. 화면이 아주 진하게 바뀌었죠. 네. 그리고 글자도 아주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시력이 안 좋으셔서 아. 컴퓨터 화면을 쉽게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색 대비도 아주 진하게 하고 그리고 글자도 크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걸 다시 끄고 원래대로 적용을 누르시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사용해놨던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선택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엔 마우스 키 사용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마우스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작동하기 힘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키보드의 오른쪽에 그 숫자만 나와 있는 키패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그 키패드 가장 오른쪽에 보면 키패드가 있으니까요. 그 키패드에 있는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이 화면에 있는 마우스가 작동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정을 어떤 자동으로 할 것인지 특수 기능은 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또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4개가 끝났습니다. 네. 자, 네트워크. 자, 혹시 제 얘기가 빠르고 배울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건 몇 개 안 되실 거니까요. 그것만 예.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 접속 어댑터, TCP/IP 어려운 얘기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잘 많이 쓰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신다.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뎀과 그리고 인터넷 사용 설명서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워낙 많거든요, 여긴.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실행을 하면 그거였구나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디스플레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강인희 씨?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배경화면 바꿀 때 그렇죠. 우리가 그랬죠? 그리고 화면 보기도 바꾸고 네. 화면 배색도 바꾸고 설정도 바꾸고 예. 예전에 시간을 한번 내서 이걸 다 배웠었죠.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우스 설정을 바꾸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마우스 설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볼까요?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단추에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보면 오른손잡이 보통 오른손잡이신 분은 선택이나 더블 클릭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시는 게 편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왼손잡이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면 반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 번에 누르면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뀌는군요. 그렇죠. 예. 왼손잡이 분들은 이 옵션을 키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예.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2번 누르기 속도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제가 늘 2번 누르기 할 때 따닥 눌러야 된다. 네. 딱딱 누르면 안 된다. 말씀드렸더니 네. 어떤 분이 전 아무리 해도 그게 빨리 안 돼요. 이런 분은 2번 누르기 속도를 이렇게 가장 느리게 설정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기 가서 테스트 영역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지금 박스에 돌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 누른 것을 한번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딱. 느리게 눌렀는데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여긴 따닥이 아니고 딱 딱 했는데도 이렇게 인식을 하죠. 되는군요. 자, 그럼 이건 반대로 느림 속도가 아니라 이제 빠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제가 그럼 더블 클릭을 인식하면 저 인형이 상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따닥. 이렇게 빨리 눌렀는데도 인식을 하지 않죠. 예. 더 빨리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눌러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손이 빠르신 더 분이 이상 해야 이 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의 빠르면 그러니까 보통 이 가운데 정도에 가운데 놓고 정도. 쓰시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 정도면은 따닥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마우스 단추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마우스에서 포인터. 자, 포인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터가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커서 있죠? 네. 저 커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난 저 커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자, 구성표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 선택하실 때마다 자, 오른쪽에 그림들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나와 있고 뭐 약간 변했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커서가 너무 작아서 난 안 보였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거 하면 마우스 커서가 지금 굉장히 네,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자, 포인터 속도, 느림, 빠름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자,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일 때 손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정도가 움직입니다. 네, 이걸 빠르게 하면 제가 좀 전과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움직이는 양이 훨씬 큽니다. 마우스가. 한마디로 마우스 커서가 조금만 우리가 손을 움직여도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 포인트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자, 느리게 하고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커서가 천천히 다닙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하실 때는 마우스 커서가 작아서 마우스 커서를 못 찾는 분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포인터 자취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시면 자,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예, 이거를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아른아른거려. 예, 예. 이렇게 자취를 만들 수도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은 지금 이 현재 마우스가 어떤 마우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설정부터 마우스까지 설정을 다 보셨습니다. 예. 이 밑에 또 멀티미디어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제가 또 내일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새 하드웨어 추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를 하셨을 때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다음 선택하셔서 자동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윈도우 90에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드라이버를 넣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넣으면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마우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새 하드웨어 추가,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추가시킬 때마다 저거는 만져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모뎀을 사오시거나 뭐 사운드 카드를 사오시거나 하면은 선택을 하고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자동 검색을 선택을 하셔서 네. 그럼 가만 기다리면 윈도우 95가 찾아줍니다. 아, 주인님 이상한 하드웨어가 들어왔으니까 자, 이걸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윈고 시드롬을 넣으시고 실행하시면 바로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제어판 아주 중요한 메인 요리를 시식을 해보셨어요. 윈도우 9를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면요. 끝도 한도 없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대충 알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렛츠고 PC를 하시다가 보면 차츰차츰 하나씩 차근차근 알게 되실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웨어는 이 코너가 여러분들께 아마 많은 정보를 드릴 것 같은데요. 자, 함께 하시죠.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VGA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GA 카드 안에서 해상도를 나타내는데 해상도는 바로 색상 수를 말합니다. 자, 그 색상 수는 램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몇 가지 색깔로 나뉘는데 이 VGA 카드 안에도 램이 들어갑니다. 그 램이 1메가 또는 2메가, 4메가 이 메가수에 따라서 색깔의 가지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PCI 카드는 이 부분이 바로 메모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슬롯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요즘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런 버킷이라는 소켓을 이용합니다. 소켓을 보시면은 총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그리고 4개. 지금 이 상태는 2메가가 꽂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게 512짜리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하나, 둘, 셋, 넷. 총 합쳐서 2메가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VRA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AM을 보시죠. 자, 요 램이 VRAM입니다. 이 소켓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DRAM이 들어가 있는데 DRAM 대신에 VRAM을 꽂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도에서 차이가 나고 가격에서 더 고가인 램이 바로 이 V램입니다. 다음은 64비트 방식의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옛날에 사용하던 I4 방식은 바로 이 크기였습니다. 슬롯이. 그러나 배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물론 해상도도 그만큼 여러 가지 색상수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사 방식에서 PCI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64비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처리하던 16비트, 32비트 방식에서 탈피해서 고해상도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를 요 칩에서 처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PCI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수를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고 있는 PCI 방식의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64비트의 색깔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모니터로 나가는 외부 커넥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케이블을 바로 이 부분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위쪽이 더 넓고 아래쪽이 좁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케이블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VJ 카드와 VJ 카드에 들어가는 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데는요, 두 부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와 친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소프트웨어에 또 반대로 관심이 많아갖고 컴퓨터랑 친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를 알게 됐으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배우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명품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프트 스페셜. 자, 지난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엠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소개받았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엠플레이어 강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엠플레이어, 매체 재생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엠플레이어는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지 알고 계셨죠? 네, 웨이브 파일, 미디 파일, 네, 그리고 동영상. 동영상 AVI 파일. 예,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또 가능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 자, 역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그래서 매체 재생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체 재생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매체 재생기에서 또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리느냐? 자, 오늘은 또 새롭게 매체 재생기를 실행을 해놓고서 제가 또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매체 재생기를 설명하다 말고 왜 워드패드는 왜 불러오나 이렇게 예. 하실 거예요. 자, 네, 여기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 불러가겠습니다. Let's PC라고 돼 있죠. 네. 이제 저렇게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글자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체 재생기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웨이브나 미디 파일을 이 문서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끼워 넣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 탐색기를 실행을 하셔서 자, 그 우리가 원하는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디어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끌어두기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뭘 선택한 거죠? 예, 지금 전자음 웨이브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워드패드인데 갖다 두시고 마우스 버튼을 떼십시오. 그러면 뭔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닫아볼까요? 그러면 잘 보시면 Let's Go PC 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 소리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 스피커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예.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매체 재생기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문서 파일 등에서 불러와서
직접 문서 파일 안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재밌네요.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그렇죠. 자기 목소리로 I love you 녹음해가지고 예, 넣고 그렇습니다. 예, 누르면 쫙 나오게. 예, 재밌네요. 다시 이제 그러면 매체 재생기로 돌아와서 네. 이제 워드패드에서 저렇게 매체 재생기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자, 매체 재생기로 와서 몇 가지 유용한 옵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뭐 알고 계시죠? 불러오고 종료하고 뭐 웨이브를 불러오든가 미디 파일을 불러오든가라는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 기능은 예, 아주 복잡한 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편집 기능에서 옵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면 자동 되감기, 자동 반복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 자동 되감기는 한마디로 실행이 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그 뾱뾱 하는 소리가 났었죠. 뾱 소리 나고 다시 자동 되감기 하면 다시 처음으로 그렇죠. 와서 다시 네네. 처음부터 실행이 된다는 뜻이고 자동 반복을 선택하면 계속 소리가 난다는 그 뜻입니다.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똑같은 예, 소리가. 계속 소리가 난다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보면 OLE 개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네요. 예, 이게 어렵죠. 네. OLE 개체라는 게 뭐냐면 좀 전처럼 워드패드에 갖다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OLE 개체라는 뜻이에요. 예. 대신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데 모든 문서 파일에서 그러면 웨이브나 미디 파일을 불러서 다 끼워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워드패드란 프로그램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나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워드패드를 지원해낸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개체를 뭐 개선으로 둘러싸기는 이렇게 워드패드 같은 것에 넣었을 때 외곽선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장치를 보겠습니다. 장치에선 지금 불러온 장치가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화면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정보를 한번 볼까요? 하면 재생이나 녹음 시 얼마나 이 메모리에 그러니까 기억 장소에 불러와서 저장을 했다가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불러왔다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재생이 좀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가 많이 없어지거나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당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은 지금 우리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봤을 땐 프레임, 커트, 영화의 한 커트, 두 커트 하는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음악 CD를 넣으셨다면 이게 트랙, 노래 곡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움말은 말 그대로 매체 재생기를 사용하시다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네. 그럴 때 직접 실행해서 보시는 도움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뭐 음악 파일이나 이런 거를 문서에 끼워 넣는 방법 앞에서 실행하기 전까지 예. 그것만 간단하게 다시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문서에 넣어야 될 소리 파일,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을 찝어서 끌어두기로 원하는 문서에 가져가셔서 손을 떼시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예. 자, 오늘도 소프트웨어 스페셜, 소프트 스페셜 엠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에도요, AS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드웨어에만 AS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요, 그 프로그램을 사신 데 가셔서 AS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디저트를 드실 시간이네요. 싸그리하고 쌉싸름하고 톡 쏘는 디저트 준비되어 있어요. 컴쇼맨의 팁.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다 아시죠? 우리의 주인공이 어려운 일에 겪었을 때 갑자기 거기서 램프를 문질러주면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을 어려움에서부터 극복하게 해줍니다. 자, 윈도우 9호에서도 램프의 요정 지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움말인데요. 예, 윈도우 9호에는 정말 방대한 양의 도움말이 있습니다. 처음 윈도우 9를 설치하였으면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분간 자습서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이상하게 겪었다. 이럴 때는요, 문제 해결의 가이드, 누구요? 얼룩말도 아니고 조롱말도 아니고 바로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을 찾는 방법은요, 메뉴상에서 도움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F1 키를 누르면 바로 또 도움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어요. 도움말을 자주 찾으시면 찾을수록 여러분들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네, 디저트까지 맛보셨죠? 오늘 저희가 너무 상을 잘 차려서 여러분들 과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이 미남 주방장을 두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식사를 잘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과식을 한 후에는 운동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 렛츠고 PC의 운동은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을 하셔야지 완전히 소화를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컴쇼맨 최승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다가 아주 비에 빠져버린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탁 켰는데 갑자기 모니터에서 숫자가 막 뜨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시간 폭탄이 아닌가 하고 막 가슴을 졸이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딱 꺾이더니 이번에 영어가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날 욕하는 건가 하고 막 사전을 찾아봤답니다. 하지만 사전 찾아서 이걸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건 말이야. 그런 과정들을 1년에 그래 그 부팅 시킨다고 해. 그랬더니 제 친구 갑자기 너무나도 기쁜 어조로 그래? 야, 고맙다. 야, 나 컴퓨터 사기 잘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래서 컴퓨터 사나 봐. 정말 컴퓨터는 만능 재주꾼이야. 그래, 나 지금 급하니까 끊을게. 끊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부팅 시키는 게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글쎄 부팅을 부킹으로 잘못 알은 거지 뭐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나의 이상형은 머리가 길고 키가 얼마고 막 떠들고 대고 있었대요. 근데 나온 거는 이상형이 아니고 C 땡땡 찍 그리고 밑에 줄만 깜빡깜빡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 친구 그걸 1시간 동안 보고 난 후에 나중에는 비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처음 컴퓨터 사셨을 때 분명히 한두 번쯤은 비에 빠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딛고 일어서야지만이 드디어 컴퓨터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부팅과 부킹의 구별도 못하다니요. 좀 창피하네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강현입니다. 설마 우리 렛츠고 PC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구별 못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하기서 뭐 한자 차이니까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세요? 컴맹 탈출 40일 작전에서 바로 오늘이 그 딱 반이 되는 20일 되는 날입니다. 무슨 떡잔치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하기상 뭐 저희 렛츠고 PC 늘 언제나 행사 치르는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자, 오늘도 잔치하는 기분으로 렛츠고 PC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알고 계시죠?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네, 제 옆에는요, 오늘의 이 이벤트를 위해서 어제 밤 새셨다고 하네요. 문상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준입니다. 예, 드디어 반을 이끌어온 미스터 문입니다. 네. 예,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렇죠? 예. 예, 어제 그 이벤트 거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초췌해 보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좋죠. 예, 어떤 이벤트 거리 준비하셨는데요? 예, 오늘 이벤트 거리는 바로 제어판 2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어판, 그 머리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능을 또 배울는지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판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네. 제어판은 원래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배워? 난 하지 말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힘들더라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면서 예, 우리가 배워보도록 그래야죠.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보시죠. 자, 그러면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제어판은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우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밑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좀 빠르고 어렵겠지만 꼬박꼬박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멀티미디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멀티미디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휴, 굉장히 또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딱 2개만 기억을 하십시오. 예. 예, 재생 볼륨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를 여기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 볼륨을 높게 녹음할 것인지 낮게 녹음할 것인지를 여기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녹음할 때의 음질은
라디오 음질일 것인가, 전화 음질일 것인가, CD 음질일 것인가 이거를 여기서 음질까지? 설정합니다. 네. 예. 예, 이게 오디오 설정이었고요. 예. 멀티미디어 비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나? 비디오? 이게 뭐지? 이게 글쎄요. 화면 설정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상 기억하시죠? 아, 예. AVI 파일. 그렇죠. 동화상을 재생할 때 원래 크기대로 보겠는가? 아니면 원래 25%로 보겠는가? 50% 보겠는가? 네. 동화상을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네. 예.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미디를 보시겠습니다. 네. 미디. 단일 기기인가 뭐 여러 복잡한 기기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미디 쪽 출력은 이쪽 설정은 바꾸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놔두고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CD 음악. CD롬 드라이브가 어느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CD롬 드라이브 헤드폰 볼륨 소리가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예. 예,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미디 장치 기기, 비디오 압축 코덱, 그다음에 비디오 캡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다 영어네요. 예, 어렵죠. 네. 영어고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거는 지금은 안 배우셔도 됩니다. 예, 이건 세밀한 설정을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예. 이 설정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해 두셨죠? 볼륨 높낮이 조절하고 마이크 높낮이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네. 모뎀. 여러분 컴퓨터에 만약 모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장치는 별 필요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예, 모뎀 장치. 있으시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면 자 어떤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한 모뎀이 이게 아니라 에러가 나 있다. 여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면 이럴 때는 삭제를 하시고 새롭게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자동으로 모뎀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줍니다. 네. 지금 다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을 눌러서 자동으로 검색을 하면 여기서 다시 닫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단, 설치된 모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시려면 여기서 모뎀을 선택을 하시고 제어기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에러가 나 있다면 여기에 에러가 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내가 잘못 설정을 했구나. 제대로 설정했구나.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모뎀까지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자, 빨리 찾기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리. 소리.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 네. 자, 보십시오. 윈도우에 경고 메시지일 때, 기본 경고일 때 이게 뭘까? 잘 모르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악 소리란 것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뭘까? 한번 적용을 하고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음악 설정으로 했어요. 메뉴를 설정할 때마다 아.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죠. 예. 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소리가 나고 예. 닫을 때도 소리가 나고. 시작할 때 소리 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 소리를 나게 해주는 옵션을 어디서 한다고요? 소리. 소리 옵션에서 합니다. 예. 소리 옵션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젠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소리 없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열판에서 소리까지 끝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나옵니다. 시스템. 강현희 씨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빨간 펜으로 밑줄을 쭉 그으시면서 시스템. 배우셔야 됩니다. 예, 시스템 중요한 거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시스템 별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하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윈고가 쓸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모뎀이 꽂혀 있더라도 예. 여기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윈고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뎀이 작동 안 하지? 사운드 카드 작동 안 하지? 그럴 때 시스템 등록 정보에 들어오셔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종류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니, 마우스니, 모니터니, 모뎀이니, 사운드 카드니 이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한번 누르실 때마다 어떤 장비들이 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컴퓨터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예.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만약 여기 모뎀을 제가 눌렀는데 모뎀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윈도우 95에서 모뎀 아까 보셨죠? 제어판에서 모뎀 설치하는 거. 모뎀을 설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여기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X 표시가 나옵니다. 앞에 지금은 모뎀 앞에 X 표시가 없죠?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모뎀을.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문제가 생긴다면 모뎀에서
충돌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치 상태해서 이 장치는 올바르게 작동 중입니다. 네. 아주 안심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야 나와야지만. 모든 작동들이 제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뎀 여기 보면 포트 설정이 있습니다. 포트라 그래서 통신 포트 컴3이라고 돼 있죠. 예,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고 통신 포트 컴3을 쓰고 있으면 한마디로 컴3을 통해서 모뎀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다면 대개는 이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네. 대개. 물론 어떻게요? 100%는 아니겠지만 누르시면 컴 1, 2, 3 돼 있죠. 예. 다른 거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될 때 얘기죠. 예. 그리고 예, 모뎀이 전화를 걸 때 볼륨을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뎀의 속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제어기는 예, 보다 복잡한 옵션이니까 예, 초보자분들한테는 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예. 자, 그러면 모뎀 설명이 끝났고 자, 이 시스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그랬죠.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 시스템 장치 관리사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윈도우 95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이만큼을 했나요? 네, 그러네요. 자, 암호는 윈도우 95가 켜질 때 암호를 설정을 해둬서 사용자마다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 암호로 들어오면 나만 쓰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쓰게 할 것인가 이런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사용자분들은 별 필요가 별 없겠네요. 필요가 네. 없습니다. 예, 이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3.0, 2.0 등을 설치하시면 이 메시지가 설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 보기만 해도 글자가 많으니까 어려워 보이죠? 네, 인터넷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할 거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인터넷 설정은 제어판에 인터넷에서 한다. 예.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다음에 전원이 있습니다. 이 전원은 무엇이냐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전원 관리에 관한 기능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컴퓨터는 배터리 용량에 의해서 그 성능이 많이 좌우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전지를 아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예, 뭐 정전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 조이스틱을 갖고 계시다. 제가 어떤 조이스틱을 쓰겠느냐. 그럴 때 이걸 선택을 하십니다. 보이면 사용 중인 조이스틱이 이것도 역시 작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다른 것을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조이스틱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예, 지금 현재 저희 컴퓨터에는 없잖아요. 조이스틱이 없으니까 이건 아주 정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인 조이스틱 설정도 중요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조이스틱 설정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조이스틱과 거기에 달려있는 버튼 개수를 세 보시고 그것과 맞는 것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작동해요. 네. 예를 들어서 조이스틱에 버튼이 2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뭐 두 단추 게임패드 이러면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패드면 게임패드로, 두 단추면 두 단추 조이스틱으로, 네 개의 단추로 되어 있으면 4개의 단추 조이스틱으로 설정을 하시면 맞춰서. 되겠습니다. 네. 예, 맞게 설정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자, 조이스틱 설명도 끝났습니다. 키보드. 네. 키보드를 키보드는 뭘까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재입력 시간. 키보드를 누르는 게 이렇게 어떤 분은 키보드를 딱딱 한 번만 누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키보드 입력을 딱딱 이렇게 누르는 분도 그렇죠. 계십니다. 성격 차이죠. 예, 그런 분도 계신데 딱딱 이렇게 느리게 눌렀을 경우에 한 글자가 안 찍히고 여러 번 찍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이 키보드 재입력 시간을 느리게 그런 분은 예, 성격이 느긋하셔서 키보드를 느리게 누르시는 분은 키 입력 시간을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짧게는 짧게 하시는 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속도 느림 빠름은 예, 글자 하나가 눌려서 또 다른 글자가 찍힐 때 빨리 찍히느냐 늦게 찍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떨 때는 A라는 글자가 딱딱딱딱 이렇게 느리게 찍힐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딱딱딱딱딱 그렇죠. 이렇게 빨리 빠르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커서 깜빡임 속도가 있죠. 예, 한마디로 커서가 빨리 깜빡거리는가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기에
굉장히 빨리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깜빡거리겠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와,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예.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엔 강윤희 씨가 제일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뭐 추가 삭제요? 프로그램 추가 삭제 이거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네. 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거 2개 배웁니다.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추가 삭제. 네. 설명드리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가 삭제 그 옆에 선택을 있는데. 하십시오. 예, 선택을 하시면 지금 왼쪽에 설치 삭제하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 지금 제가 좀 설치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설치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하드디스크 용량만 잡아먹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삭제를 누르시면 예. 아주 깨끗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윈도우 설치. 이건 뭐냐? 윈도우 95가 설치될 때 모든 내용들이 다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필요한 것들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 케이블 직접 연결이나 전화 접속 네트워킹 등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95에서 추가돼야 될 내용들을 선택을 하실 때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하십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프린터는 프린터가 있네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프린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네. 그리고 화면에 나오면 거기서 왼쪽에서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 업체명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의 모델명 선택하시고 윙고 시드럼 넣으시고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네. 제어판 기능만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윈도우 예. 95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거 2가지. 시스템 추가 삭제. 그렇습니다. 시스템 추가 삭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그램 추가 삭제. 누가 뭐래요? 예, 바로 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요? 기억만 꼭 해주십시오. 예. 어떠세요? 이제 윈도우 95 한 20시간은 아니지만, 예. 20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쭉 함께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시죠? 옆집 아저씨 같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아마 나의 분신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엔 진짜 이제 옆집 아저씨 같이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드웨어가요. 하드웨어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합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VGA 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 VGA 핵심 부분인 VGA 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칩은 초창기 IBM에서 비디오 컨트롤러 모토롤라에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챙사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트라이던트, 그리고 S3사에서 여러 가지 VGA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비디오 카드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동작시키는 부분으로 컨트롤러의 성능, 즉 비디오 카드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VGA 핵심은 바로 요 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사 방식, 배사 방식, 그리고 PCI 방식 중에서 배사 방식과 PCI 방식의 VGA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카드가 배사 VGA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배사 VGA 카드 이 상태 보시면은 16비트 슬롯과 나머지 배사 방식의 슬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드에 있는 16비트 슬롯, 배사 방식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무 곳에나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맞추시고 위에서 아래로 꽉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CI 방식의 VGA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카드가 PCI 방식의 VGA 카드입니다. 자, PCI 방식의 VGA를 이곳 슬롯에 꽂으실 때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슬롯은 각각 간격이 무척 작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맨 끝에서부터 홈을 맞추시고 아래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I 방식의 VGA를 설치했습니다. 자, 다음 VGA에 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램이 들어갈 수 있는 소켓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을 보시면 작은 홈이 있습니다. 이 작은 홈을 이곳 1번 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램 설치 그리고 PCI 배사 방식의 VGA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네, 인사이드 PC만 쭉 함께 하신다면요. 어디 가서 이제 하드웨어 얘기 나와도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얘기 나오시면 어떠세요? 주눅은커녕 어디 나가서 막 나서서 얘기하게 되죠. 왜냐? 소프트 스페셜리스트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십시오. 소프트 스페셜. 아, 문상준 씨 너무 감사해요. 예. 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만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죠. 잘난 척도 하죠. 아,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은 제가 그 잘난 척할 수 있는 더 좋은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오늘 알려드릴 프로그램 바로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네.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워크맨에 달리는 녹음기랑 똑같은 한마디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녹음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음해갖고 지난번에 배웠던 그 문서에 끼워갖고 딱 보내는 거야, 연애 편지를. 예, 역시 이제 강윤희 씨가 이제 하나를 알려드리면 벌써 둘을 할 줄 아는 분이 됐습니다. 그 녹음을 빨리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직접 또 화면을 보시면서 예, 한번 어떻게 녹음을 하고 듣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컴퓨터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역시 이번에 실행하는 방법은 또 똑같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자 프로그램에 마우스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에서 멀티미디어를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배울 녹음기고요. 녹음기. 자, 녹음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 멀티미디어에서 이번엔 볼륨 조절 두 가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볼륨 조절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군요. 자, 근데 왜 이 두 개를 했냐면 녹음하는 것과 그다음에 플레이하는 그 목소리, 그 볼륨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볼륨을 제 화면에 내보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녹음을 하고 그리고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직접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워크맨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녹음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녹음이라고 돼 있죠. 제가 오늘 마이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녹음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PC의 문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정지를 눌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녹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봐야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PC의 문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됐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멋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중요한 거는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꼭 만들자마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또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네. 저희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여기다가 파일 여기다, 이름을 적고 그리고 웨이브 하고 저장을 하십니다. 예. 지금 이거는 목소리 파일이니까 웨이브. 당연히 웨이브로 저장해야 네. 되겠죠. 음악 파일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하나 했으니까 아까 강윤희 씨가 말씀했던 대로 직접 문서에다 한번 끼워 넣는 걸 그거까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자, 워드패드였죠? 워드패드. 네. 워드패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문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이름이 my.wave 파일이었습니다. 예, my.wave. my.wave 파일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막 찾았습니다.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걸 예. 찾아서 찾아서 자, 워드패드 있는 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끌어서 끌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가지고, 얘를 조금 치우고 예. 자, 다시 my.wave 파일을 잡아서 움직여서 끌어서 워드패드에 갖다 놓고 끌어두기니까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 안 되죠. 네. 자, 이젠 떼셔야 됩니다. 손을 네. 뗐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렇죠. 떼서 딱 놓으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창들을 창을 닫고 닫고 워드패드를 열었죠. 열면 자, 이제 여기서 예. 들어가서 레츠고 PC하고 자, 여기 스피커 PC 나면서 제가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실행이 되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PC의 문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녹음기에 그런 그 외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일 메뉴를 이제 많이 보셨죠? 예, 불러오고 저장하고 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건 많이 봤죠? 예, 아실 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복사. 복사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이브 파일을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해뒀다가 다른 곳에 끼워 넣을 때, 예, 워드패드에 끼워 넣을 때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파일 삽입은 웨이브 파일 2개를 합칠 때, 예, 2개를 하나 끼워 넣을 때, 네. 병합은 말 그대로 2개를 동시에 끼워 넣는 거고요. 앞에 붙이든가 뒤에 붙이든가. 파일을. 예, 네. 삽입은 중간에 끼워 넣는 거고, 예,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건 편집 메뉴입니다. 현재 위치 앞부분을 삭제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예, 지금 이 커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요 부분 앞에 부분을 지우겠다. 네. 아. 뭐 뒤를 선택하면 뒤에 부분은 지우겠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울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예, 이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제어판에서 멀티미디어 설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녹음할 때 목소리를 높게 하겠느냐, 낮게 하겠느냐. 그리고 음질은 CD 음질로 고급으로 하겠느냐, 낮게 하겠느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디오 등록 정보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 효과는 지금 녹음한 소리에서 볼륨을 높일 것이냐, 볼륨을 낮출 것이냐,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속도를 한번 빨리 해볼까요? 100%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런 기능을 알겠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속도 높이고 낮추고 그다음에 속도의 방향을 예, 재생 방향을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시는 건 도움말 선택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 배우신 이 사운드 레코더, 예. 녹음기요. 예. 요것만 이렇게 제대로 해보시면, 와, 왠지 내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복습해보시고 사용해보세요. 아, 저희 이렇게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드리죠. 근데 또 재미와 함께 더불어서 팁도 매일매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팁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알수록 컴퓨터를 더욱더 확실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팁은 게다가 웃기기까지 하잖아요. 컴쇼맨이 함께 하니까요. 컴쇼맨의 팁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은 화장을 지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지우십니까? 아니면은 클렌싱 크림, 클렌싱 워터, 비누?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9호에서도 파일을 지우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마우스로 파일을 딱 클릭하여서 쭉 끌어다가 데스크탑 꼭대기에 있는 그 시통에다 싹 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편집 메뉴에서 삭제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아주 제가 많은 활약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활약을 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단축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삭제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 복잡해. 이거 뭐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있습니다. 한 방에 없애주고 싶으시면요, 바로 그냥 딜리트 키를 꾹 눌러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꾹 누르면 바로 한 방에 샥 없어질 겁니다. 자, 화장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죠. 파일 역시 만드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만큼은 복사하지 마시고 정품 사용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희 렛츠고 PC만큼은요, 많이 복사하세요. 많이 복사해 두셨다가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벌써부터 기다려 주신다고요?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컴쇼맨 최승태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여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사갔다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대요. 자신의 컴퓨터 중에서 컴 놓는 부분이 글쎄 파손됐다지 뭡니까? 가만, 컴퓨터에 컴 놓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알고 봤더니요, 이 컴 놓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CD롬 드라이브였습니다. 이 CD롬 드라이브를 보면은 가운데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컴 놓는 부분처럼 생겨서 그런지 여기다 무거운 물건을 막 올려놨다가 그만 파손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남자분은요, 분명히 자신의 컴퓨터는 팩스 전송 기능이 있는데 내 컴퓨터는 그게 안 된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종이를 모니터에 대고 팩스 명령을 내렸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사기입니까, 컴퓨터가? 예, 초보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요. 저도 처음에는요, 전원 스위치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었어요. 예? 전원 스위치가 뭐냐고요? 아니, 그렇지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컴퓨터를 떠나십시오.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강연입니다. 와, 정말 심하네요. 이 CD롬 드라이브를 컴 놓는 것으로 착각을 하다니 말이죠. 저도 물론 이 컴 초보 시절이 있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고요? 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을 떠나거라가 아닌 컴퓨터 앞으로 모이거라입니다. 자, 다 모이셨죠? 그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미스터 문의 스텝 바이 스텝. 하루를 해도 1년을 함께 한 듯한 프로그램. 1년을 해도 하루를 한 듯한 프로그램. 렛츠고 PC입니다. 저의 표 마음에 드셨어요, 문상준 씨? 안녕하십니까, 문상준입니다. 예,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을 배워도 1년 정도를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혹은 1년 동안 계속 시청을 해도 언제나 처음 본 듯한 그런 느낌, 바로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인혜 씨? 와, 이 정도 함께 하니까 이신전심이군요. 예,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원래 놀랐어요. 머리가 원래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혜 씨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내용부터 배우면 될까요? 예, 일단 컴퓨터 통신을 배울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먼저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것은 간단하게 모뎀이 있을 때 어떻게 통신하느냐, 이런 간단한 방법만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컴맹 탈출이 끝나고 그다음에 넷맹 탈출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모뎀이 있을 때 컴퓨터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예. 모뎀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 통신을 하려면. 그렇죠, 그건 뭐 일단 그렇죠.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모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럼 도대체 내가 통신할 수 있는지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3단계를 거치셔야만 적어도 통신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3단계 방법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죠. 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자,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한 3단계 방법. 첫 번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뎀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네. 중요한 거 접니다. 모뎀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통신 에뮬레이터. 뭔지 모르겠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야기, 한네트, 창문 얘기 예. 등등등의 통신 에뮬레이터 등을 설치를 하고 모뎀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다 등록을 했으면 자기가 등록한 통신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통신 서비스 업체에 가입을 해서 적정한 돈을 내시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잘 기억해 두셨죠? 예. 3단계. 첫 번째는 자신의 모뎀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통신 에뮬레이터를 구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통신 업체를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3단계를 다 갖추고 있어야 통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상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죠. 예. 모뎀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예, 자기 컴퓨터에. 예. 그거부터 알아볼까요? 예, 한번 제가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컴퓨터 화면에 언제나 이게 보면 이제 윈고 화면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컴퓨터를 실행을 하십니다. 하고 아무래도 모뎀 설정을 이제 알아보려면 네. 이 제어판, 제어판. 이 공구가 들어있는 제어판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럼 제어판에서 보시면 자 모뎀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모뎀 상태를 알려면 모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모뎀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모뎀을 실행을 하면 자, 모뎀 등록 정보 해서 일반적인 정보 다음 모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모뎀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메시지가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뎀을 설치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설치를 했는데 약간의 잘못됐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모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모뎀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걸 보시면 설치가 되었구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오른쪽에 있는 진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진단을 보시면 command, com2, com3 예.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예. 이 내용이 생각보다는 되게 좀 골치 아픈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command, com2, com3가 무엇인지 포트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예. 포트. 영어잖아요? 예, 예. 한글한 뜻 그렇죠. 아닙니까? 예. 한글한 뜻이니까 아무래도 뭐 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비행기가 도착했다가 갔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 내부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을 바로 포트라고 하는데 이 포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1차선 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10차선 도로 정도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포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1차선으로 돼 있는 포트, 그걸 보고 이제 직렬 포트라고 해서 command, com2, com3. 직렬 포트 이렇게 command 포트, com2, com3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10차선 한마디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이제 병렬 포트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프린터를 사용하는 LP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PT1, LPT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직렬 포트와 병렬 포트 두 개가 있다. 직렬 포트는 common, com2, com3 이런 식으로 나가고 병렬 포트는 LPT1, 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이 모뎀은 직렬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념을 해야 될 게 하나인 게 직렬 포트를 사용하는 게 이 모뎀뿐만이 아니라 마우스도 일반적으로 직렬 포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설치한 그 모뎀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가 둘이 혹시나 서로 1차선인 길인데 둘이 동시에 가려다 보면 충돌을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충돌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예.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좀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의 진단에 보면 command, com2, com3라고 나와 있죠. 예. 직렬 포트라는 뜻입니다. 네. 직렬 포트, command, com2, com3 중에서 com3에 지금 모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command에는 설치된 모뎀이 없습니다. 네. com2에도 설치된 모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com3에 모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예. 이걸 보면 내 모뎀은 com3에 연결돼 있구나. 직렬 포트. 이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판을 닫고 이번에는 시스템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번엔 제어판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제어판 안에서 네. 모뎀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선택을 제어판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예. 자, 장치 관리자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면 제 컴퓨터에 그 등록 정보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어떤 기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모뎀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뎀에서 모뎀이 어떤 종류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죠. 예. 만약 여러분 모뎀이 설치는 돼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이 앞에 전화기 있는 부분에 X자가 빨갛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그렇죠. 모뎀에서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장치는 올바르게 작동 중입니다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예.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자 모뎀 연결 제어기 보셔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어기를 변경을 하시거나 혹은 가장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잘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취소를 하고 새 하드웨어 추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는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새 하드웨어 추가를 선택을 하셔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새 하드웨어를 검색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선택하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러면 윈도우 95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뎀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시 한번 검색해서 찾아주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모뎀이 어디 있는지 안다 할 경우엔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뎀 그리고 또 다음을 선택을 하시면 모뎀을 자동으로 검색을 할까요? 아니면 뭐 모뎀을 알고 있으니까 목록에 선택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목록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검색을 예. 하시면 윈도우 95가 찾아내주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우스 포트하고 그리고 예. 그 모뎀 포트가 충돌하는 경우가 예.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 진단에서 올바르게 작동 중이다라고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분명히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마우스가 작동을 갑자기 안 합니다. 모뎀을 사용하려고 통신 프로그램을 하면 모뎀이 작동을 안 하든가 혹은 마우스가 작동 안 하든가.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렬 포트,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직렬 포트에는 커만, 컴2, 컴3, 컴4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개의 포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커만으로 했다. 그럼 나는 그러면 나는 홀수를 좋아하니까 나는 모뎀을 컴3로 나는 아마 선택을 할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마우스는 커만 그리고 모뎀은 컴3 했으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커만과 컴3는 같은 차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커만과 컴3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컴2와 컴4가 또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 짝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군요. 홀수, 짝수를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컴1으로 설정을 하셨으면 모뎀은 컴2 컴2나 혹은 컴4. 컴4, 컴4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컴2로 돼 있으면 당연히 모뎀은 컴1이나 컴3로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설정하시면 마우스하고 모뎀이 충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수, 짝수 요거를 꼭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고 마우스하고 모뎀하고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됐으면 자기 모뎀 상태를 확인하는 건 어느 정도 됐겠죠. 됐죠. 그다음 2단계가 통신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설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셨죠? 일단은 여러분들의 모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뎀이 컴 몇을 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틀림없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그거였죠. 저 좀 전에 강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에뮬레이터를 이제 구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통신 에뮬레이터를 구해서 설치해서 그리고 모뎀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스페셜 시간에서 제가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 알려드리면서 2단계 방법부터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2단계는 조금 뒤에 소프트 스페셜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 전에요. 에뮬레이터가 뭔지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현희 씨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학구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뭔지 일단 알아야. 통신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또 영어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해. 원래 에뮬레이터는 이렇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주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전적인 뜻도 그런 뜻이 있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주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통신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개인용 PC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터미널이라 그래서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는 장비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마치 그 터미널을 쓰는 것처럼 마치 터미널인 것처럼 보여준다. 마치 터미널인 것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에뮬레이터. 그래서 컴퓨터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통신 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통신하는 프로그램. 하이텔이나 나우누리에 천리안, 유니텔 등을 가입해서 사용하려면 통신 프로그램, 통신 에뮬레이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있겠어요? 통신 에뮬레이터,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정도로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요, 이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컴맹 탈출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컴맹 탈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넷맹 탈출을 하죠. 인터넷 배우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렛츠고 PC의 간판 코너인 이 스텝 바이 스텝과 함께 여러분들의 컴퓨터 실력도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기분이 아주 뿌듯한데요. 저기서 파워 하드 이러면서 외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빨리 만나봐야겠는데요.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VGA 마지막 편으로 해상도별 색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리고 VGA가 주사하는 색상수에는 여러 가지 색상수가 있습니다. 256가지의 색깔 그리고 마지막에는 1670만 가지의 색깔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CG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별 640, 48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가로 주사선 곱하기 세로 주사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 TV에는 600, 400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컴퓨터 내에서 즉 VGA에서 나타내는 해상도는 640 곱하기 480에서부터 1600 곱하기 1200까지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비트, 64비트 그 안에 1메가, 2메가, 4메가 나와 있는 것은 일반 VGA에 메모리 카드를 얼마큼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1메가를 넣었을 경우에 32비트 방식의 VGA는 640 곱하기 480에서 1670만 가지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1600 곱하기 1200의 해상도 안에서는 하나의 색깔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VGA는 1024768 곱하기 보통 256가지의 색상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PCI급에서 2메가를 넣었을 때 1600 곱하기 1200에서는 16가지 색깔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메가를 넣었을 경우에는 256가지의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주사선들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도트 피치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트 피치는 각 주사선과 주사선 사이 나타내는 그 간격인데 보통 요즘은 0.28도트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은 0.26도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VGA 카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286이나 386 그리고 486까지는 일반 방식의 VGA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486 방식에서 PCI나 그리고 펜티엄에서 PCI는 모두 방식, VGA 방식이 PCI급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386, 486에서는 일반 아이사 카드의 VGA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슬롯에 먼지가 많거나 하면은 끼워 놓고도 제대로 모니터로 색상을 분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롯 안에 먼지를 잘 제거하신 다음에 슬롯에 꼭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VGA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드웨어의 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름답게 정말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딱딱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난 정말 기계에 흥미 없어. 이런 여러분들의 선입관 때문에 하드웨어를 더욱더 딱딱하게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땐요. 사고의 시각을 한번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는 어떠세요? 너무 말랑말랑해, 부드러워 이런 선입관 갖고 계시죠? 그건 맞습니다.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페셜. 소프트 스페셜, 아까 문상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통신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에뮬레이터나 프로그램이 같은 말이니까 예, 그렇죠. 통신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창문 얘기라는 통신 에뮬레이터,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신 에뮬레이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그 이야기, 뭐 한네트, 그다음에 창문 얘기, 뭐 모두 잠든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기가 일단 쉬워야 되니까 통신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창문 얘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창문 얘기 하나만 알려주면 어떡하냐. 난 솔직히 이야기를 쓰고 있고 나는 뭐 한네트를 쓰고 있는 분은 그럼 나는 그러면 그 창문 얘기 배우면 난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 에뮬레이터들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기능들이 더 있고 좋은 기능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그 창문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들, 네. 그런 기능들을 먼저 보시면 예. 이야기에 찾아보시면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그리고 뭐
한네트에라고 한네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만 명심해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많은 통신 에뮬레이터 중에서 우리가 오늘 창문 얘기를 선택한 이유는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공짜입니까? 예, 공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예,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예, 일단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볼까요? 직접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을 좀 알아보죠. 예. 자, 제가 이미 이제 프로그램은 설치를 해두었고요. 컴퓨터 통신망에서 혹은 예, 친구분에게서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 얘기를 설치를 해두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창문 얘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예, 메뉴가 나오는데요. 설치 제거, 창문 얘기를 다시 설치하거나 혹은 창문 얘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 얘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창문 얘기 버전 3.5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창문 얘기 zip 파일 관리자는 압축 파일을 관리해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배울 것은 세 번째 있는 창문 얘기 버전 3.5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들과 창문 얘기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오면서 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 제일 위쪽에 무슨 얘기가 쭉 나오고 OK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얘기 ATZ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러게. OK가 나와 있고 네, 깜빡거리는 거 봐서 뭔지 몰라도 기분이 좋죠.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유념하셔야 될 것은 예, 아까 그 모뎀 상태를 설정을 한 걸 확인하셨죠? 통신 에뮬레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네. ATZ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OK.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때는 OK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안 그럴 경우에? 안 나오면은 그러면 창문 얘기에서 분명 어떤 설정을 우리가 잘못해 준 것이죠. 혹은 그 전에 모뎀 설정 자체가 잘못돼 있었으면 그 모뎀 설정도 다시 하고 오셔야 네. 되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 창문 얘기에 만약 지금 현재 모뎀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창문 얘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럴 경우에 OK가 안 나온다 할 때는 모뎀 기능에서 상태 바꿈을 선택을 하십니다. 만약에 안 나올 경우입니다. 그렇죠. 안 될 경우엔 네. 이걸 설정을 하시고요. 보시면 화면에 포트 설정에서 컴1, 컴2, 컴3, 컴4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직렬 포트 1, 2, 3, 4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 컴퓨터에서는 컴3로 모뎀이 설정이 돼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컴3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모뎀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뎀 속도는 적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 모뎀이 19,200, 네. 14,400이라고 이럴 경우엔 38,400을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대신 작게 설정을 하면 문제는 좀 되죠. 느려지니까. 그렇죠. 더 빨리 한다 그래서 실제로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죠, 예, 그냥 똑같지만 그 용량대로. 전혀 문제는 안 되니까 14,000원인 것 같다 그러면 38,000원을 선택하셔도 되고 네. 33,600인 것 같다 그러면 57,600을 설정하셔도 실제 사용하시는 데 전혀 지장은 보통 없습니다. 2배 정도로 해도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고요. 예. 명심하셔야 될 것은 포트 설정에서 포트 번호를 맞게 설정을 했는지 예. 두 번째 속도를 원래 속도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을 했는지 예. 2개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은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전혀 모르셔도 사용 안 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하면? 때 OK가 나와야 됩니다. 네. 좀 전에 설정이 잘못됐을 때는 OK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OK가 나와야 됩니다. 네. OK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화를 왜 거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모뎀에서 지금 전화를 걸려고 할까요?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통신 에뮬레이터를 띄운 이유가 전화를 걸기 위해서. 그렇죠.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등의 통신 서비스 업체에 가입을 하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화번호 등록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편집이라고 돼 있죠. 편집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표 이름 하이텔 네. 하고 이름도 하이텔, 네. 전화번호가 01410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전송 속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 아까 그 모뎀 속도 맞출 때 네. 보셨죠? 네네네. 그 속도 설정을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모르시는 것들은 전혀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정지 비트, 데이터 비트 어려운 얘기죠. 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한글 종류는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완성형이라는 한글을 선택을 하십시오. 네. 왜 이걸 선택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완성형 무조건. 일반적으로 컴퓨터 통신할 때는 완성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하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통신 서비스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성형을 쓰기 때문에 KS560을 완성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등록이 됐죠. 하이텔, 전화번호, 전송속도 네. 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화 걸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지금 전화가 걸립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통신 서비스 업체에 가입을 해서 그 통신 업체 그 서비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통신하기 직전까지 바로 여기까지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전화 걸기만 걸면 이제 전화가 걸리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제가 이제 창문 얘기에서 두 가지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화면에서 그 모뎀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속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방법. 이게 통신 에뮬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두 기능만 알면 전혀 컴퓨터 초보자였고 그렇죠. 컴맹이었던 예. 분들도 컴퓨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대신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통신은 저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통신은 뭐 바둑도 보고 뭐 이러는 하는 건데 왜 그건 안 가르쳐 주지?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 걸고 가입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부터 돈이 좀 드는 일이에요. 예. 네. 렛츠고 PC의 가장 실용적인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속스 스페셜 함께 있고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코너 진행하시는 최승태 씨가 나는 뭐야 이러고 삐질 것 같은데요. 이분만 보면 정말 즐거워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컴쇼맨의 팁. 윈도우 9를 종료하려는 순간 아차! 깜빡 잊고 아직 작업을 못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컴퓨터 부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재시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재부팅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길고 또 지루하죠. 그동안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요 시간을 좀 어떻게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자, 시스템 재시작을 짧게 하는 방법. 우선은요. Shift 키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시스템 재시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시스템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윈도우 9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재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훨씬 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시스템 재시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정말 급하게 달려왔어요.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되는데 여러분들 소화 잘 시키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